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 동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삼시세끼 담당 PD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임영님 방송 비하인드 소식을 전해주었죠. 실제로 임영님은 성대모사의 달인답게 출연 당시 유해진님의 영화 대사를 외워서 하나하나 성대모사까지 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아쉽게 본방송에서는 편집이 되어서 못 봤지만 미방송된 비하인드 영상을 유튜브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임영웅 만난 삼시세끼 10주년 TVN 삼시세끼 라이트 PD 인터뷰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10주년이 된 삼시세끼는 가수 임영님을 시작으로 배우 이광수, 도경수 등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축하하며 10주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면서 큰 언덕을 넘긴 삼시세끼의 비하인드 속 이야기를 전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인터뷰에 의하면 삼시세끼는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2014년 11월 시즌1을 방송한 이후 어촌편, 산촌편, 바다목장편 등으로 시즌을 거듭했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 10주년 기념 삼시세끼는 라이트를 붙여서 보다 더 가볍고 웃음으로 가득 찬 내용으로 꾸렸다고 전했죠. 제작진은 10주년 특집과 관련해서 부담감은 당연히 있었다며 새로워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기존 삼시세끼 시리즈를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의 니즈 또한 고려해야 했기에 다소 어려운 프로젝트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일단 기존 삼시세끼 시리즈에서는 한 집에서 한 시즌 내내 머물렀다면 이번 삼시세끼 라이트에서는 집을 옮겨 다니면서 좀 더 가볍게 촌캉스 하는 것처럼 놀러간 듯이 그곳을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기존 시즌에서는 자급자족을 강조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출연자들이 짐도 직접 챙겨오고 외식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아서 출연자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 녹아들어서 조금이나마 차별화된 재미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지속해온 삼시세끼 시리즈의 강한 관성 덕분에 새롭게 변화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첫 촬영에 있었는데, 출연자들이 필요한 재료와 짐을 모두 직접 가져온다던가 제작비로 식비를 쓰게 되면 나중에 노동으로 갚는다든가 하는 장치들이 임영님이 촬영했던 평창에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소식을 전했는데, 삼시세끼 라이트는 방송 전부터 임영님 출연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끌었고 방송 내에선 차승원님과 유해진님이 임영님 출연 사실을 접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예능 출연이 거의 없는 임영님이 어떻게 삼시세끼 라이트에 섭외됐을까 궁금했다며 이를 질문하자 제작진들은 보통 삼시세끼 시리즈에서 게스트를 섭외할 때는 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게스트를 먼저 고려하는데 임영님 같은 경우는 전혀 친분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고 친해진 것 같다며, 촬영이 끝난 후 연락처도 교환하고 서로 안부 인사도 하는 것 같다면서 임영님이 평소 차승원, 유해진님의 팬이라 촬영하러 오기 전에 차승원님과 유해진님의 출연작들을 모두 다시 보고 왔었다면서 특히 유해진님이 타짜에서 마셨던 조니워커 블루 라벨을 선물로 사오기도 하고 타짜에서 했던 대사도 다 외우고 있을 만큼 찐팬이었다며,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심지어 유해진님 성대모사도 꽤 그럴듯하게 했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임영님은 광해에 출연한 이병헌님의 대사를 성대모사로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특히 지난번 마이리틀 히어로 당시 LA에서 라디오 생방송을 앞두고 이병헌님의 성대모사 삼매경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이날 임영님은 LA의 한인방송 라디오 생방송을 앞두고 목소리가 잠겼다며 성대모사를 시작했는데 달콤한 인생을 비롯해 광해 등의 명대사를 따라하면서 성대모사가 원래 목을 푸는 방법은 아니지만 라디오가 오랜만이라 긴장이 되어서 목도 풀 겸 긴장도 풀 겸 겸사겸사 해봤다고 설명했었죠. 결국 완벽한 성대모사를 보여주며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삼시세끼에서도 유해진님의 성대모사를 통해 자신의 성대모사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방송에서는 아쉽게 편집된 것 같네요. 혹시 가능하다면 삼시세끼 제작진이 미방송된 임영님 비하인드 컷을 따로 별도로 편집해서 유튜브나 다른 채널을 통해 꼭 방송하면 좋겠다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 삼시세끼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정규 시즌을 마친 리턴즈 구단 소식 등 주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웅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리턴즈 관련 소식입니다. 주말 임영웅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웅이 구단주 겸 선수로 맹활약하는 리턴즈 FC의 최종 경기인 30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레오팀과의 경기 결과 4대1로 여유로운 승부를 펼쳤는데 이로써 최종 리그 우승을 확정하게 되었네요. 물론 리턴즈의 리그 우승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플레이로 결국 리그 마지막 경기도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리턴즈 팀은 승점 75점을 획득해 2위인 고양 2030 팀에 큰 점수차로 앞서게 되며 리그 최종 우승팀의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특히 기분 좋은 점은 임영웅이 2쿼터 골을 추가하면서 득점왕 레이스 단독 선두의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물론 아직 득점왕 레이스를 하는 섭두리 FC팀의 신재호 선수의 득점 상황은 알지 못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임영웅은 33점을 최종 기록해서 신재호 선수가 득점하지 못했다면 최종 리그 득점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최종 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신재호 선수의 리그 최종 경기 득점 상황에 따라 임영웅은 단독 1위가 될 수도 공동 1위 그리고 2위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리턴즈 FC 유튜브 채널의 풀버전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영상의 시작은 두 팀이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서로의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영웅은 머리가 많이 길어 보이는 특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리턴즈 팀은 새롭게 선보인 흰색과 황금색 컬러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 아마도 어웨이 유니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팀원들은 어깨동무를 하며 오늘 승리를 다지는 모습이 아주 든든했는데 임영웅은 여전히 3-2-4-1 포메이션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쉽게 풀려갔는데요. 경기는 1쿼터 9분 정지훈 선수의 골로 리드를 지켜가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측에서 14번 정은찬 선수가 단독 드리블을 하는 상황에서 수비진과 골키퍼가 몰리고 있을 때 빈 골대로 쇄도하는 정지훈 선수에게 멋진 패스를 해서 손쉽게 골을 넣었는데요. 임영웅도 골을 넣자 두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초반부터 1대0 리드를 지키며 순조롭게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골은 17분에 나왔는데요. 바로 임영웅의 쐐기골이었죠. 특히 이번 골은 임영웅의 재치있는 슛 감각이 특히 돋보였는데 우측에서 14번 정은찬 선수가 롱패스를 전했고 중앙에서 전력 질주하던 임영웅이 상대편의 업사이드를 잘 이겨냈고 골키퍼와 단독 찬스에서 왼발 아웃프런트로 살짝 방향을 바꾸는 지능적인 골을 넣으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강하게 슛하는 것만이 아닌 완벽한 축구 센스를 잘 보여주었죠. 임영웅은 이후 양팔을 펼치며 그라운드를 질주했고 이어 손을 하늘로 번쩍 든 이후 시그니처 동작인 점프 세러머니를 하며 기쁨을 전했는데요. 마지막 카메라를 보고 건행까지 하며 골부터 세러머니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정은찬 선수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골과 어시스트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쿼터 들어서도 리턴즈 팀의 공격은 매서웠는데요. 정지훈 선수가 자신의 두 번째이자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중앙에서 환상적으로 찔러진 스루패스를 받아 1대1 단독 찬스에서 골을 기록했네요. 한편 이후 3쿼터 14분 레오팀의 해리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다시 24분 김주영 선수가 다시 한 골을 넣으며 최종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골도 임영웅이 큰 기여를 했죠. 실제로 프리킥 찬스에서 임영웅은 골문 안을 바라보고 초장거리 슛을 때렸고 너무나 강한 슛은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튕겨져 나왔는데 바로 리턴즈 FC 선수 앞으로 떨어지며 손쉽게 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임영웅의 멋진 골 감각과 슈팅 정확도가 놀라웠네요. 이로써 리턴즈 팀은 승점 3점을 확보해 최종 승점 75점을 확보하며 고향팀과의 승점을 크게 벌리면서 리그 단독 1위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2024 시즌은 종료되었는데요. 과연 내년에는 또 어떤 포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한편 가장 궁금한 건 임영웅의 득점왕 레이스였는데요. 전 경기 32점을 기록 중이었던 섭두리 FC의 신재호 선수와 함께 32점 동률이었는데 이번 임영웅 골로 단독 1위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신재호 선수가 추가 득점해서
임영웅과 동률이 될지 아니면 임영웅을 넘어서게 될지 득점왕 레이스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리턴즈 팀 선수들과 임영웅 한 해 동안 리그 뛰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말 다치지 않고 리그가 종료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내년 시즌에도 임영웅이 좋아하는 축구 다치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오래오래 건전한 취미 살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11월 가수 브랜드 평판 탑2에 올랐는데요. 11월 2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가수 브랜드 평판 2024년 1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포함 브랜드 평판지수 786만 7,002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월 브랜드 평판지수와 비교하면 25.86% 상승한 수치인데요. 1위는 블랙핑크였네요.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끈 로제 덕분인 것 같고 3위는 BTS, 4위는 에스파, 5위는 아이브 순이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팬덤과 함께하는 멀티테이너 활동으로 임영웅 브랜드는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음원을 선보이고 있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해서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커뮤니티가치로 분류하고 긍부정 비율 분석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된 지표로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브랜드에 대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웅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